안녕하세요. 이종섭 시인입니다. 저에게 아주 감동적인 수필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수필이라기보다는 사연, 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요. 방송에서 보통 사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잖아요. 그런 사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수필입니다. 이 수필의 주인공은 김지상 선생님이고요. 제가 연화지와 관련해서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상 선생님은 이제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지금 89세이신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김지상 선생님의 문학 제자인 김혜숙 선생님이 이 수필을 김지상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수필을 쓰셨고요. 그 수필을 김지상 선생님께서 저에게 우편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A4 용지 가득한 이렇게 3장 정도 되는 수필인데요. 이 수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뼈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지상 선생님께서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10수년 전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시리에 빠졌었는데, 어느 날 이 외아들과 아주 닮은 김호중 가수님이 찾아와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김호중 가수님을 응원하는, 이것이 이 수필의 뼈대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성시대 무슨 시대 이런 방송에서 사연 읽어드리는 것처럼 제가 김혜숙 선생님이 김지상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엔 제 소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너. 나의 문학 스승 김지상 선생님은 가수 김호중에게 열광한다. 김호중은 TV조선의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스타가 되었다. 그의 팬덤은 아리스라는 깃발 아래 강고하게 뭉쳤다. 89세의 김지상 선생님도 아리스의 충성스러운 군사이다. 아마도 아리스 최고참 회원이 아닐까. 지금 김지상 선생님에게 김호중 가수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하루 종일 김호중의 CD를 듣거나 트바로티 김호중 이 책을 읽거나 김호중 가수와 관련된 자료를 읽는다. 노래를 듣거나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 김호중의 일상을 체크한다. 세상은 이런 부류를 덕후라고 부른다. 심취한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비롯된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접하게 된 아이돌 스타에 빠져들어 덕후가 되는 일이 워낙 잦다 보니 덕통사고라는 말까지 생겼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김지상 선생님의 아픈 이야기, 그런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지상 선생님에겐 외아들이 있었다. 갑작스레 얻은 중병으로 짧게 앓다가 먼 세상으로 떠났다. 10수년 전의 일이다. 김지상 선생님은 삶의 의욕을 잃고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느님께 애원했다. 그 시절 김지상 선생님의 시선은 종종 허공 어디쯤을 부유하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생의 마지막을 향해 비척비척 걸음을 옮기는 낙타가 생각났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모래 위를 스치는 상처투성이 낙타.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은 주제넘는 일이었다. 힘내라는 말은 입에 머금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마음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등을 다독이는 일은 할 수 있었다. 간혹 용기를 내어
얼싸 안아 드리기도 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선생님은 다행히 소멸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었다. 김지상 선생님의 시야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걸어 들어온 건 완전한 우연이었다. 시작은 단순했다. 김호중은 먼저 떠난 김지상 선생님 아들과 붕어빵처럼 닮았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줄 알았던 김지상 선생님의 감정이 조금씩 촉촉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 가수에게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슴없이 물질적 지원을 쏟아붓는 김지상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되살아난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CD를 구입해서 김호중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선물했고 그의 사진 전시회에 다녀오고 10수만 원짜리 화보책자나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해서 가까운 지인들과 응원하러 나섰다. 김호중을 음원 강자로 올려놓기 위해 멜론, 지니 같은 음원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했다. 온종일 휴대전화와 PC, 공폰까지 켜서 음악 스트리밍 어플에서 김호중 노래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스트리밍 총공세, 일명 스밍 총공 전략이었다. 처음엔 김지상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다. 팬덤 덕질이라니 유난스런 10대들의 별난 취미 정도로 알던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창피했다. 과인과 극단이 덕지덕지 들러붙은 저 세계를 내가 기웃거릴 일은 없으리라. 동시대인으로서 너그럽게 이해 정도해주면 족하겠지. 스스로 발 담그는 일 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하게. 내 관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 K 선생님, 즉 김지상 선생님과 아리스 회원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알기까지는. 김지상 선생님과 김호중 콘서트에 동행한 일이 있었다. 물론 김지상 선생님 응원이 목적이었다. 그곳에서 아리스 회원들을 처음 만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덕후 활동, 즉 덕질이 난생 처음이라고 했다. 처음 해보는 이 생소한 헌신에 다들 발그레하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응원봉을 들고 목이 쉬어라 떼창하며 고양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분들 자신처럼 보였다.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건 내 삶이 달라졌다 라는 말이었으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열정을 보내는 아이돌 김호중은 신전의 조각상처럼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간적인 좌절과 불안에 몸을 떨었던 필멸의 존재였다. 아리스 회원들은 그렇게 굴곡 많은 김호중을 할머니나 어머니, 이모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회원들이 그토록 헌신적인 애정을 보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불패의 군사와 같은 아리스 회원 하나하나에게는 그늘 같은 기운이 비쳤으니까. 그분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진력하다가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이기도 했고 성취 없고 목표 없는 무의미에 시들기도 했던 중년이기도 했다. 이랬던 그들이 가족도 친구도 아닌 김호중의 음악에 열광하고 있었다. 마침내 열광의 대상을 발견해낸 그늘진 영혼들은 제각각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었다. 김호중을 응원하는 글쓰기를 하며 끝내 자신을 치유해낸 사람도 있고, 김호중의 모교인 김천 예고에 김호중 이름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기부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길을 잃었던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리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무언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맛보았다고 했다. 그분들의 말에는 자존감의 진짜 근원, 성장의 감각을 선사하는 최소의 기초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마땅히 자기 것이어야만 하는 단 하나, 지켜야 하는 마지막 소유물은 다름 아닌 자기 감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변화된 삶을 말해주는 아리스 회원들의 열정적 간증을 접할수록 이 생각은 강력해졌다. 적어도 내 감정, 내 기분만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것이어야 하는구나. 그 마지막 소유물마저 억제에 짓눌리고 자제에 마모되면, 그래서 어느덧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헷갈리게 되면 그 누구라도 헛헛하고 공허한 삶을 마주하고 멍하게 되는 것 같았다. 아리스 회원들은 김호중의 노래를 마음껏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선의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에 휘둘렸던 어린 김호중, 의지가지 없는 어린 학생이 음악의 의지에 삶을 헤쳐나가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음악으로 꽃 피우는 모습에서 집단적으로 치유받고 있었다. 예술이 절망을 통과한 인간을 꽃피우는 스토리에는 말로 설명하기 벅찬 먹먹한 감동이 있었다. 어쩌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비합리적 몰입이야말로 자신까지 이 스토리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정신적 입장권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앵콜 공연에서 김호중은 손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은 아리스 팬덤을 위하여 큰절하며 벅찬 마음을 토로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세상을 모두 얻은 듯 도취된 김지상 선생님의 표정에서 설명하기 힘든 뭉클함과 경외감을 느꼈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져야 가능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며 K 선생님의 기막힌 삶을 떠올렸다. 삶의 뒤안길을 눈물 훔치며 걸어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진실로 손을 내밀 수 있었다. 김호중도 김지상 선생님도 그런 손을 내밀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지상 선생님이 느끼고 있을 김호중과의 일체감은 그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게다가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무의미의 냉소를 감동의 눈물로 바꿀 만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라는 점이었다. 콘서트의 감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지상 선생님이 무심하게 내뱉는 말은 이랬다. 이젠 놓아버린 글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콧날이 찡해졌다. 이젠 K 선생님, 즉 김지상 선생님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수단, 글쓰기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전율이다. 김지상 선생님의 굴곡진 삶이 품어낸 이 모든 서사가 문학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김호중 가수는 성악에서 트롯으로 이어지는 맛깔나고 긴장 넘치는 곡선을 만들었다. 성악을 특징으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트롯과 포크 음악을 결합하고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개성 있는 각 장르의 음악을 섞어서 아리스 팬덤의 보라색을 탄생시킨 셈인가. 트롯에 파묻히지 않고 어느 장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 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그의 가창력이 놀랍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천상재회, 고맙소, 백만송이 장미. 공연 중에 떼창했던 음악이 자꾸 입안에서 맴돈다. 김지상 선생님의 삶도 그렇다. 끝을 알 수 없는 의욕과 삶을 놓아버리기 직전까지 자신을 내모는 무기력이 팽팽하게 뒤얽혀 긴장 넘치는 무늬를 만들었다. 그의 열정이 다시 수필 작품으로 태어나는 날, 나는 스승님과 손을 맞잡고 김호중 가수의 애창곡 고맙소를 진심 다해 들려드리고 싶다. 내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도 그 순간에만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불러보리라.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김지상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김혜숙 선생님이 쓴 수필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김지상 선생님이 10수년 전에 외아드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모든 의욕을 잃고 또 수필가로서 글도 쓰지 못한 채 지내시다가 외아드님과 아주 닮은 김호중 가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또 감정도 의욕도 살아나면서 김호중 가수님을 응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의 이야기를 수필로 들어주셨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자식도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는데 10수년 전에 그 외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충격. 보통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만큼 아프고 비통하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김호중 가수님을 만난 것으로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삶의 힘과 활력을 얻으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연화지가 구경했을 뿐만 아니라 김천예고에 가서 김천예고도 구경하고 이신아 박사님도 또 만나고 또 아리스를 위해서 김천예고 그 뒤쪽 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이때 이 김지상 선생님께서 작년 가을에 빛의 노래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림 2점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산 김호중 가수님과 관계된 작품 2점을 김천예고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아리스를 위한 공간에 기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기증식 때 아마 김지상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지상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김호중 가수님 응원하는 일에 기쁨, 보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김지상 선생님 사연을 수필로 써서 또 김지상 선생님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김혜숙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김혜숙 선생님, 김지상 선생님, 저는 작년 가을에 빛의 노래 전시회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를 했던 사이였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요. 또 이 사연 수필을 끝까지 들어주신 김호중 가수님, 아리스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